오늘은 물 문제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끌고자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TV로 듣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굴포천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굴포천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는데요. 원인 모를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포천 굴포 3교 주변입니다. 죽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붕어와 메기 등 3급수에 서식하는 물고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기력이 없는지 맥을 못 춥니다. 어제는 여기 와보니까 한 300마리 정도가 죽어 있어서 어제 좀 걷었고요. 오늘 다시 와보니까 한 100여 마리가 또 죽어 있었어요. 같은 장소에. 물고기가 폐사하자 부평구는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 3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검사는 모두 음성. 용존산소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소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성 검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수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사항 발견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냥 산소 부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굴포천의 물고기 떼죽음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 2월에는 부평구청 주변에서 붕어 수백 마리가, 2013년 6월엔 붕어와 잉어 수십 마리가, 작년 7월에는 굴포천과 만나는 규련동 주변에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만 무성할 뿐 이번처럼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계당국은 항상 용존 산소량을 폐사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조사 항목엔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죽어 있는 곳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한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는 이게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용존 산소량, 그러니까 DO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용존 산소가 적어져서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굴포천은 지난 2008년도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약 450억 원이 투입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뒤에도 물고기 떼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최희자 국장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먼저 이 굴포천 조성 사업이 어떤 건지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굴포천은 전국 꼴찌 하천이라고 할 만큼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굴포천을 좀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아이들이 굴포천을 통해서 학교를 갈 때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는 자연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싶은 하천이라는 테마로 사업비 450억을 들여서 준공한 하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럼 물고기가 죽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고기 떼죽음이 되고 있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당초 계획할 때는 하루 7만 5천 톤의 한강 원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인천시 재정위기와 함께 한강 원수값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용수가 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가 되든 정부가 되든 나서야 될 텐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네, 일단은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
장은 인천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굴포천에 대한 그 수량의 문제, 수질의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해서 다시는 물고기의 떼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반쪽짜리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굴포천보다 먼저 복원한 양재천과 비교해봤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국내 최초의 생태하천 공법을 적용해 자연성을 되살린 양재천. 팔뚝 크기의 잉어들이 무리를 지어 하천을 누빕니다. 청둥 오리들도 연신 물질을 하며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하천. 물속은 깊은 산 개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투명합니다. 오염의 대명사였던 양재천은 어느새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봐야지. 고기도 많아요. 거기도요? 예, 저쪽으로 가면요. 네. 항새들도 많아요. 아, 황새까지? 예, 오리도 많고. 그럼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 굉장히 좋죠. 양재천보다 13년 늦게 복원한 굴포천은 어떨까?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분수대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인천 시민들이 먹는 한강물을 정화하기 전, 즉 한강 원수입니다. 분명 상류에선 맑은 물을 흘리지만 굴포천 하류로 내려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물속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개 구간입니다. 분수대에서 나온 물은 굴포천과 청천천으로 나눠 흘러 들어갑니다. 문제는 가족공원부터 내려오는 복개관의 오폐수 물길이 부평구청 앞에서 굴포천과 만납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각종 오폐수가 복원된 하류로 흘러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복개관 끝점인 이곳에선 각종 하수와 우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평소엔 차집 관거를 통해 종말 처리장으로 가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엔 굴포천으로 넘치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에 올라오는 거품, 그리고 바닥의 시커먼 슬러지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개되지 않은 곳과 비교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배 이상, 부유물질은 최대 30배 정도 차이납니다. 여기에 굴포천을 따라 곳곳에서 흘러드는 오폐수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물속을 확인해봤습니다. 먹물을 방불케 하는 수질, 바닥을 긁어내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재천은 하수관 앞에 차집시설이 없어도 잉어가 논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 차집 채널이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막혔을 적에 그런 생활하수와 오수들이 굴포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포천의 수질 정화시설도 양재천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물을 빠르게 흘려 산소를 발생시키는 여울. 양재천은 물이 고이는 곳 없이 넓게 설치했고 또 자갈도 길게 깔았습니다. 반면 굴포천은 한쪽으로만 물이 흐르다 보니 반대쪽은 사실상 고여있는 물입니다. 자연생태 보전도 차이가 나긴 마찬가지. 양재천엔 물고기의 쉼터가 되는 수양버들을 비롯한 나무가 하천을 따라 식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천은 얼마 없는 나무마저 베어버렸습니다. 또 양재천은 하루 3만 톤의 유지용수가 흐르는 반면 굴포천은 7만 5천 톤을 방류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2만 톤 수준만 흘리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물고기 떼죽음을,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뭔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조언합니다. 반쪽짜리 자연하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류에 덮여있는 복개되어 있는 구간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 생활하수가 지금도 여전히 하천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상류에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지금처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수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함께 논의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왔습니다.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선정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에 굴포천이 포함된 겁니다. 확보된 국비는 465억 원. 앞서 문제로 지적한 2.13km의 복개 구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부평구는 최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확보된 국비에 지방비 405억 원을 더해 총 870억 원 규모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태계 훼손 실태를 진단한 뒤 복원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반쪽짜리 복원이란 오명을 받고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더욱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